자,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깡통 계좌가 되는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계좌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무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결국 이런 습관이나 매매 방법을 가진 트레이더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20년간 전업으로 트레이더를 하면서 느꼈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약간은 재능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천적으로 좀 조급하신 분들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기질이 약간 느긋한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트레이딩에는 조급한 것보다는 좀 느긋하고 약간 여유로운 기질을 가진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반은 타고났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손익을 계산을 보고 손익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지 분석을 해보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차트 흐름 움직임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그냥 본능적으로 막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유로운 거, 느긋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매매에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자,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한 데 있어서 자, 조급한 성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차트를 켜고 진입을 안 하고 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는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 구간은 여러분들 박스권이에요. 자, 이렇게 네모해서 박스권이라는 건데, 자, 박스권은 웬만한 사람들은 진입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바로 박스권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그냥 손절을 빡 해버릴 수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신중하게 다음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앞으로 올라갈 차트인지 아니면 내려갈 차트인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분석을 하지 않고 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음까지 요동을 쳐가지고 막 급해가지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반복하면, 자, 이 짧은 구간에 누적 손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키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차트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확실하게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까지, 추세가 완성될 때까지 신중하게 관찰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부라는 게 자, 무슨 뭐 학문적인 자, 뭐 이런 공부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매매 기법과 진입 타점, 그리고 뭐 손절 가격, 이익 실현 타이밍,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때나 진입하고 뭐 아무 때나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령 저의 경우는 파동을 위주로 거래를 합니다.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파동을 보고 나서 거래를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바로 매도 타점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자, 꺾이는 타임이 돌파됐을 때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하는 이 타점을 노려서 이익 실현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파동을 보고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이 기법이 다 다릅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데드 크로스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어떤 분들은 스토캐스틱의 크로스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기법이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러한 타점을 왜 잡느냐,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할 거냐, 자, 이익 실현은 어디서 할 것이냐, 자, 이런 것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그리고 성공률이 높은 매매 기법을 만들 때까지는 노력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시황이 변화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자꾸만 바뀌어 갈 때, 자, 그에 따라서 이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자, 공부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빨리 돈 벌 욕심에 진입 청산만 반복하고 뇌동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자, 결과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공부와 연구에 대해서 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자, 입문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자, 자연스럽게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캔들과 지지 그리고 저항 파동 막 이걸로 손절매를 잡고, 자, 추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입 타이밍도 자연스럽게 좀 알아가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진행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자, 길을 찾는데 좀 더 수월함을 느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확한 타이밍에 손절도 필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동평균선이 5일 이평선이고 20일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를 타점으로 잡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자, 반등을 기다렸다가 다시 꺾이는 이 타이밍을 한번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에 데드크로스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여기서 지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손절은 자연스럽게 직전 고점인 이 위에다가 잡게 될 텐데,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 아주 성공적인 거래를 마쳤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위로 튀었을 때, 자, 이렇게 위로 튀었을 때 손절을 안 하게 된다면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쭉 큰 손실로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로스 컷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운 좋아서 한두 번 용서가 되지만, 자, 손절을 안 하는 경우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깡통 계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손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자, 이 손절을 할 줄 아는 게 당시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결국에는 계좌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타이밍에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을 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 자,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